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 뭐 여행 갔다 왔다는 얘기. 여행 갔다 그러기만 했지 거기서 뭐 했건 얘기는 안 했지. 그러니까 난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행 영상을 내가 지금 만들어서 아마 내일 올라갈 건데, 여행이라는 개념도 되게 웃긴 거야. 원래 그 여행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건 정말 오래됐거든. 굉장히 오래된 얘기야. 이제 로마 시대, 벌써 이제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미 로마가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도 여행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개념이. 그리고 뭐 우리나라 동양 쪽으로 오면 관광이라는 말 있잖아. 관광을 한다 그러잖아. 그 관광이란 단어가 3000년 전에 공자시대에 역경이라는 데에 그 관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광국지광이라 그래서 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책으로 배우잖아. 주변의 어른들한테 말로 배우고. 그러면 이게 진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은 어떤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관광이라는 걸 하는 거고, 여행도 마찬가지로 그 지배계층, 지도자층의 그 자제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여행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 이 여행이란 단어, 그리고 관광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견문을 넓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있으면 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뭐 이런 목적으로 했던 것이 여행이고 관광이었어. 그게 이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쭉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귀족들의 자제들이 견문을 넓히고 세상을 보고 뭐 이런 용도로 쓰여왔던 이 단어들인데, 그러면 요즘에 하는 그 관광과 여행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됐는데 여행하고 관광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전쟁의 재건을 하면서 한 20여 년? 뭐 이런 세월 동안 막 열심히 사는 거야. 그동안에는 재건하느라고 바쁘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허리를 좀 필 형편이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지.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분 게 프랑스, 이 유럽 쪽 애들이라는 거야.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라는 걸 하고 있었던 나라야, 프랑스는. 독일도 사회주의가 처음 만들어졌던 나라고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었던 나라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 공산주의의 토대가 되는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기본적으로 강했던 나라들이야, 그쪽이. 프랑스, 독일 이쪽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던 곳인 거야. 국민들 정서도 기본적으로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에서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서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자본가들이 휴가를 줘야 되는데 월급 없이 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월급을 그대로 주고 휴가를 보내는 법정 공휴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줘야 되는 휴가가 있는 거야.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게 처음에는 뭐 한 2주, 3주 요 정도 됐다가 나중에는 4주, 5주 이렇게 늘어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엔 지금도 7, 8월이 되면 나라가 멈춰서 한 달 동안 그냥 나라도 다 노는 거야. 왜? 다 휴가니까. 전부 다 회사가 1년에 한 달에 문을 닫아. 운영을 안 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노조가 강해서, 그리고 노조를 지지하는 그 정당들이 강력해서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그게 몇십 년 동안 아예 그렇게 문화처럼 만들어진 거지. 근데 상상을 한번 해봐. 얼마나 부럽겠어, 그게. 남들이 볼 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그러니까 독일도 그런 유사한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가 원래 있었었고, 그리고 저쪽 북유럽 쪽에 그 발트 3국인가 그쪽도 원래 그쪽은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네 나라의 정책으로 이렇게 펼치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온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 이 밑에서 이제 쫓아가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엄청 부럽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관광 산업이라는 걸 만들고 관광이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70년대 지나고 나서부터거든. 엄밀하게 얘기하면 80년대에 와서지. 70년대까지만 해도 무슨 국가에서는, 나라에서는 외국의 관광객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관광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투자를 해서 이렇게 관광지를 개발하고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놀러 갈 형편과 수준이 되진 않았었던 시절이니까. 그게 80년대 후반에 와서 88 올림픽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놀러 다닐 만한 형편과 여력이 되지 않았었단 말이지. 문제는 그거야. 프랑스가 그런 식으로 한 달 동안 휴가 제도가 생기니까 얘네들이 어딜 갈 거 아니야.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어딜 가서 거기서 놀고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잖아.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관광 산업을 만들어서 프랑스 애들이 와서 놀게끔 만들면 돈이 되니까 그 관광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태리 쪽이나 뭐 이쪽으로 해갖고 프랑스 남부 쪽의 해변가 쪽으로 그런 관광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재미난 건 관광 산업이라는 건 누가 투자를 해? 결국엔 다시 자본가가 투자를 하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자본가들 밑에서 열심히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벌어갖고 다시 또 자본가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잖아. 되게 이게 넌센스고 웃긴 일이란 말이야. 돈 벌어서 돈을 쓰는데 자본가한테 돈을 벌어서 자본가한테 돈을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럼 뭐가 남아? 지들 인생에. 그잖아. 그리고 왜 그렇게 여행에 목마르냐. 지네들도 예전에 본 게 있었거든. 귀족 자제들이 여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본 거는 있을 거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부러웠겠지.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뭐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 아래 것들이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여행이라는 거고 관광이라는 건데 원래 그 여행과 관광의 목적이 뭐였는지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정신적으로 그런 성장이 같이 된 게 아닌 거야. 지금 나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걸 쭉 보면 마치 그 지도자 같은 귀족들이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 빨아먹으면서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돼 있어서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 황제를 갖다가 처단하고 단두대에 보내버리고 민중이 봉기를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그 원래 그 지배자 계층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말 좋은 것들은 없는 거야. 그것들을 같이 버릴 건 버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들이 가지고 남긴 유산 같은 것들은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시 소화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의식 수준이 바닥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 위에 고차원적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생각도 못하고 감히 그리고 그냥 그 껍데기만 갖고 와서 그리고 또 자본가들도 굉장히 천박하거든. 걔네들이 철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본가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귀족 계급이 자본가가 된 게 아니야. 이 밑에 평민들 쌍것들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돈에 대해서 해박해지고 돈이 돌아가는 것 머리들이 좋으니까 돈, 경제, 장사 이런 것에서 발전해서 올라가니까 이 지도자들, 이 위에서 이렇게 국민 전체를 아우르면서 쳐다보면서 이런 마인드가 형성돼 있지 않았던 부류들인 거야. 오로지 돈벌이 쪽에만 의식이 확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만들어내는 그 관광산업이라는 건 천박하게 이를 말할 데가 없는 거지.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원래 그 관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들어있는 의식과 어떤 이념과 그런 사상 같은 것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빠져 있으니까. 지금 여행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 괴리감이 고대 사회부터 내려왔던 그 뿌리 깊은 의식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게
겉껍데기 형태만 빌려갖고 와서 천박하게 변해버린 게 이런 괴리감이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다라는 게 나는 이제 보이는 거지. 어렸을 때 내가 여행을 갔을 때 나는 관광지, 막 유명했던 관광지 같은 데도 보지만 안 보는 건 아니야. 나도 보긴 하지만 거기에 우와 우와 하면서 막 정신 빠져갖고 막 이런 게 안 되더라고. 나는 오히려 그 뒷골목, 시장통 이런 데를 다니면서 거기 사람들이 사는 실제 모습 같은 걸 보고 그런 게 나는 더 의미가 있고,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95년도에 상해를 갔었을 때, 상해에 그 아파트 같은 건축물들이 없었던 게 아니야. 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아파트가 보통 5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들이. 그런 신식 건축물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그 수세식으로 돼갖고 화장실이며 변기며 거기서 물을 사용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중국에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화장실 문화가 우리랑은 전혀 달라갖고 마통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요강이야. 근데 우리는 요강은 이제 방에다가 화장실이 저기 밖에 있을 때 요강에다가 소변을 보지 거기다 대변을 보진 않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어떤 통이야. 굉장히 큰 통인데 그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싸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마통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서 용변을 보는데 뚜껑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로 용변을 보고 그걸 치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와. 그럼 이제 그 마통을 들고 내려와갖고 그걸 버리고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 그게 95년도에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이 보였었거든.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걸 실제로 보고 그 공산주의의 그 어떤 사회주의의 그 문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집을 지정해주고 거기에서 살긴 하지만 자기 집은 아닌, 그래서 배급 문화 같은 것들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에 불평불만 없이 먹고는 사니까 굶어 죽진 않으니까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는 인민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아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구나라는 걸 나는 너무너무 많이 느꼈는데 그때 당시에 애들이 관광을 가면 어딜 갔냐면 그 상해탄이라고 해갖고서는 그 벌써 청나라 때 이미 거기 유럽에 애들이 와갖고 그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했던 데가 그 상해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가보면 진짜 유럽에 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앞에 강이 있고 그 강 건너에 보면 동방지주라고 해갖고서는 지금 최첨단의 모든 상해 모든 것들은 그쪽에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높은 뭐 이렇게 관광해갖고서는 이렇게 스카이라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거길 가는 거야. 그때 거기 막 건설되고 있었고 막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글쎄 나는 그게 좀 퀘스천 마크고 쩝쩝하게 됐었거든. 그 여행을 해도 내가 왜 가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92년도에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초창기 때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추잡스러웠어. 그 대부분 이제 노인네들 효도관광이라고 해갖고 끌고 나갔던 거니까. 그 여행 가면서 고추장 항상 들고 다니고 그게 무슨 여행이냐고. 나는 예전부터 노인네들 효도관광이 정말 못마땅했던 게 아니 그 돈과 에너지를 써서 노인네들이 가서 그걸 보고 와갖고 자기네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좀 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젊은 세대들과 이렇게 좀 더 소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쓰여진다면 효도관광 할 만한데 그냥 노인네들만 잔뜩 모아갖고서는 가서 우와 이러고 돌아와갖고서는 자기네들끼리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만 하고 그러면 그거 못 가본 사람들은 또 소갈이하고 가슴 아프고 속 쓰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할 필요가 없는 짓거리라고 나는 정말 예전부터 생각을 쭉 해왔거든. 내가 요즘에 사람들 여행하는 것 중에서 제일 내가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산티아고 길 걷는 거. 저기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 왜 성지순례라고 부르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길을 갖다 이렇게 걸어 산이랑 이렇게 마을이랑 이렇게 껴가면서 굉장히 그 큰 길을 걷는데 그 성지는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무슨 성지가 있는 건 아니야. 예수랑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성직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런 순례를 했나? 그것도 나는 상품화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근거 없는 관광 상품화된 성지순례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유명해진 게 그 파울루 코엘료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은 다음에 소설을 썼는데 그게 대박 히트가 나갖고 유명해진 작가인데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파울루 코엘료의.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쓰는 바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도 그 성지순례 길을 이렇게 걷겠다고 해서 스페인에 거기가 유명해진 거거든. 그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가 거기를. 옛날에 인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거든. 인도를. 거기에 이제 특히나 유명해진 게 라제니시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라고 했던 사람이 거기에다가 명상센터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홍신자라고 무용가가 거기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라고 책을 내고 또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과 작가가 그때 당시만 해도 번역가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류시아가 거기 갔다 오면서 책을 써갖고 그게 유행을 하면서 정말 인도에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갔었다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인도 가면 성스러울 것 같지. 니들이 그런 마음 갖고 가니까 그게 성스럽게 느껴지지. 정말 더럽고요. 정말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정말 그 밑바닥에 무식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난 거기서 그 성스러움을 발견하고 뭐 거룩함을 발견하는 너희들이 더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지는 종교적이니까 이미 그렇게 보는 거야.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자기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냥 레알 현실로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건데 더군다나 거기는 힌두교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고통받고 현실에서 어렵고 이런 것들은 내 생에 내가 그 축복을 다 받는다라는 이런 신앙체계가 있어서 그걸 참아내고 사는 것 뿐이거든. 무식하게 그냥 사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걸 보면서 거룩함이 있고 성스러운 나는 참 이게 나는 그 스페인 거기도 파울루 코엘료가 그런 소설을 써서 그걸 읽고 거기에서 감명받아서 자기네들이 가니까 지들이 스스로 그런 성스러운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지. 그 산길, 야, 우리나라에 졸라 많어. 우리나라도 못 돌아다녀 본 것들이 무슨 거기까지 가갖고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거기서 너희들이 뭘 얻어갖고 오는데. 그래, 거기 갔다 와서 네 삶이 성스러워졌냐? 개똥 같은 소리를 한다. 나 이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짜증이 슬 올라오네.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라는 건 여행이라는 게 뭔지 관광이라는 게 뭔지 내 보는 시야와 내 좁아 터진 이 삶 속에 내 루틴한 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내가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그걸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고 열어 제낄 수 있고 다른 나라 해외여행 가면 외국인들을 만나잖아. 걔네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문화, 다른 배경 속에서 산단 말이야. 그럼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랑은 시각이 전혀 다르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내 시야가 확장되고 저렇게 세상을 보고 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 삶에서 내가 좁게 바라보던 걸 확장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여유 있게 쳐다보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여행이고 관광인데 거 가서 누구랑 갔고 그 사람들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이랑 어떤 얘기들을 나눴고 내가 뭘 봤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었을 때 그 여행이 돈값을 하는 거고 그 관광의 에너지 값을 하는 건지 나 어디 갔다 왔어 그걸로 끝인 여행이라면 그잖아요. 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야. 내가 볼 때는 다 지들이 뭔 짓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야. 그런 거 보면 속상해.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확장시켜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지 라는 게 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래.
그 요즘에는 여행 문화가 바뀌어 저절로. 젊은 애들은 관광지 막 이렇게 가서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 이런 여행들로 바뀌어가고 있어. 나는 되게 고맙더라고. 그렇게 애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나이스 브라보 막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난 애들이 고마워. 스스로 변해가는. 그잖아. 진짜 여행을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여행의 경우에도 말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런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거가 여행이다라고 해서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단어들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말이 이 어원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어떤 깊은 씨앗이 숨겨져 있어. 요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족이 우리는 혈연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 이 가족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언제 시작이 됐냐면 중국에 3000년 전에 춘추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위대한 사상가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 공자도 나왔고 노자, 장자, 한비자 뭐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상가들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야. 공자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한비자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그 법을 또 주창해 갖고 막 이러는 쪽에서는 법가라고 해서 그걸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그렇게 따르는 무리가 생기면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일가를 이루었다 그래. 위대한 사상가가 자기 사상을 세상에 내놨을 때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생기면 일가를 이루었다고 하고, 그 일가가 집가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공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유가라고 부르고 노자, 장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도가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고 그 사상가를 따르는 무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 계속 계승해서 내려오는 이 일족을 갖다가 가족이라고 불렀다고, 원래가.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나라가 건국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고려 왕건이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뜻을 세우잖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꾸잖아. 그럼 이 왕건이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무리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결국엔 신라를 갖다가 뒤엎고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일가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게 계승을 하는데 장자 계승을 해버리니까 혈연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호족들에게, 그 지방 세력들의 중심이 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줘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씨, 김씨, 박씨 이런 성씨가 옛날에는 왕족들, 귀족들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왕건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지방 호족들에게 성씨를 내려준다고. 그게 그 성씨, 내려준 성씨가 많다고 해서 백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들을 갖다가 전부 다를 통칭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천민들, 노비 이런 건 성씨가 없었어. 개똥이, 새똥이 이랬지 성이 없었단 말이야. 성씨를 그나마 받은 건 지방에서라도 호족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래서 가문을 만들고 집안에 그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쪽에나 성씨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취급을 당했던 건 지방 호족들까지지, 그 밑에 호족들 밑에 있는 거기들은 백성도 아니었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원래 개념은 누군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이념이, 어떤 꿈이 괜찮아. 그러면 그 꿈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 무리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때 그걸 가족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현대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건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야. 원래 의미의 뜻으로 놓고 보면 가족이 아니야. 그냥 혈연으로 뭉쳐진 식구들이지. 식구는 말이 돼. 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한 밥상에서 어울리는, 이건 식구니까. 근데 원래 가족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의 의미가 쇠퇴되고 변질되어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족이 없는 거지. 이 시대에는. 뭐 이런 거예요. 여행이 뜻이 본질돼 갖고서 흉내만 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돼버린 것처럼 가족도 원래 뜻은 사라지고 이상하게 변질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흉내만 내는 이상한. 그러니
지금이 가족이 해체된다 그러는데 가족이 해체된 적은 없다. 애초에 가족이 없었는데 무슨 가족이 해체되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단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의미를, 그 본질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정명하기 필요로 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 사랑이란 단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 요즘 사람들이 연애하면서 뭐 darling, I love you, 사랑해 뭐 이런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고. 사랑이란 개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거룩하고 고귀한 어떤 개념이었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이란 단어는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좀 필요로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만져볼 필요가 있다고.